오늘 선생님과 함께 로그가 무엇인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탄생, 두둥. 로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4개의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제곱해서 0이 되는 값, 만족하는 x는 0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죠? 제곱해서 1이 되는 값은 2개가 존재한다. 1도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 두 가지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값도 우리 배웠죠? 정수 범위 내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우리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무리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리수의 탄생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 우리 이 값도 배웠었죠.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음수가 되는 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i라고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i는 실수가 아닌 허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수, 허수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우리 수체계의 발전은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들어올 값, 바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2의 네모 제곱은 1이다. 우리는 이 네모 안에 들어오는 값 지난 시간에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에서 배웠었습니다. 어떤 값이든 밑이 0만 아니면 어떤 값이든 0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었죠. 첫 번째 네모에 들어올 값은 0입니다. 두 번째 줄은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네모 안에는 1이 들어오겠죠. 2의 1제곱이 2니까요. 세 번째 줄은 넘어가고 네 번째 줄 볼게요. 얼마가 되나요? 맞아요. 네모 안에 들어올 값은 바로 2의 제곱이 4가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올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이 세 번째 줄 네모 안에 들어올 값은 얼마가 될까요? 분명 어떤 값이 존재는 할 거예요. 이 값은 아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1과 2 사이에 1점 얼마 하는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바로 로그를 사용해서요. 여기에서 바로 로그의 탄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쓰고요. 밑에 숫자를 작게 2라고 쓰고, 그리고 결과값이 3이 나오도록 하는 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기 때문에 1점 얼마 하는 무한소수 값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배운 로그의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임의의 양수 n에 대하여 등식 a의 x제곱은 n이다를 만족하는 실수 x는 하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 실수 x값을 우리는 로그를 사용해서, 기호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 건데요. 로그 밑에 작게 a를 쓰고 결과값이 n이 나오도록 하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a의 x제곱은 n이다 하는 등식이 있을 때 이 등식을 로그를 사용해서 x는 로그 밑에 a가 오고 결과값이 n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밑에 왔던 a는 작게 a로, 결과값인 n은 이렇게 크게 n으로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들어오는 a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위에 오는 값을 진수라고 부릅니다. 읽어줄 때는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는 그냥 로그 a의 n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그의 개념에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내용, 바로 밑과 진수의 조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줄에 가정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오직 하나의 값이, 이 x가 오직 하나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진수인데요. 문제에서 진수, 맨 첫 번째 줄에서 진수는 임의의 양수 n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n이 양수일 대로 제한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빠짐없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등식에서 x를 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랑 밑과 진수 조건까지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지수인 3을 로그를 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3은요, 로그로 표현을 하면 로그 밑은 그대로 밑에 있는 5가 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125가 나와야 되니까 진수 자리에 125를 집어넣어서 써주면 3은 로그 5의 125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수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2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밑은 10이 오고요. 결과는 0.01이 되도록 하는 지수값입니다. 즉 마이너스 2는 로그 10의 0.01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을 배워서 우리 로그 값을 좀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해주고요. a의 0제곱이 1인 것과 그 다음에 a의 1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로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수인 0은요. 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로그 밑이 a이고 결과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은 0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a고 결과가 a가 나오도록 하는 지수는 1이다. 따라서 첫 번째 성질에 써주면은요. 로그 a의 1, 즉 진수 자리가 항상 1이 되도록 하는 로그 값은요. 바로 0이다. 왜냐면 a의 0제곱이 1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로그 a의 a는 즉 밑과 진수가 항상 같을 때에는 그 결과값이 바로 1이다. 왜냐하면 a의 1제곱이 a이기 때문이죠. 진수가 1일 때는 0,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1. 두 번째 로그의 성질입니다. a의 m제곱을 대문자 m, 그리고 a의 n제곱을 소문자 n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주면 좌변은 a의 m 플러스 n, 우변은 mn이라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로 바꿔볼게요. 로그 a의 m은 바로 이 소문자 m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 로그 a의 n은 바로 이 소문자 n이 나오는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식 로그 a의 mn은 이 지수값 바로 m 더하기 n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소문자 m과 소문자 n에 대한 식을 여기 각각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따라서 로그 a의 대문자 mn은 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다. m 더하기 n에서 이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이죠. 따라서 로그 a의 두 수의 곱 mn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 즉 진수 자리에 숫자의 곱이 있으면 이것을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이와 유사한 세 번째 성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에 대한 가정은 아까 2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가지고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는 양변을 곱했다면 이번엔 양변을 나눠 볼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n제곱은 m 나누기 n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로그로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식은 아까 로그로 바꿨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세 번째 식만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럼 로그 밑이 a이고 진수 자리가 바로 이 값 n분의 m인 경우는 자 m-n이라는 지수값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m은 아까 구했던 로그에 의해서 로그 a의 m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소문자 n은 아까 구했던 로그의 식에 의해서 로그 a의 대문자 n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로그 성질은 로그 a의 m 나누기 n이 진수 자리에 왔을 때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으로 써줄 수 있다. 즉 진수 자리에 두 수의 나누기가 있을 때는 두 각각의 로그를 빼준 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로그의 세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a의 m제곱에 k제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k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a의 m제곱이 대문자 m이니까 m의 k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밑이 a이고 결과가 m의 k제곱이 나온 지수는 mk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구했던 로그에 의해서 m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로그 a의 m에다가 곱하기 k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서 k를 앞으로 꺼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로그 a의 m의 k제곱인 경우에는 진수 자리에 있는 이 m의 k제곱 거듭제곱에서 이 지수인 k가 앞으로 나와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주면 k 곱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성질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즉 밑에도 거듭제곱이 있고 진수에도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 t, k 이 지수들이 모두 다 앞으로 나와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k도 이 진수 자리에 있는 거듭제곱인 k도 그 다음 밑 자리에 있는 거듭제곱인 t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단 밑에 있는 t는 분모로 그 다음에 진수에 있는 k는 분자로 나와서 t분의 k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배우면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성질 모두 다 필수예요. 필수. 오죽했으면 별이 5개죠. 모두 다 암기하고 1번에다가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시 같은 두 로그의 합입니다. 그럼 2번에 의해서 거꾸로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줄 수가 있어요. 양 방향이 모두 다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로그 6을 묶어서 써주면 로그 6에 24 곱하기 6, 216입니다. 그런데 216은 6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 지수에 있는 3은 4번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3, 로그 6의 6입니다.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라는 게 1번 성질에 있었죠. 적용을 해주면 바로 3 곱하기 1이니까 답은 3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로그 3이고 3번 성질에 의해서 빼기로 연결된 경우 나눗셈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으니까 36 나누기 4 따라서 로그 3의 9가 됩니다. 근데 9는 3의 제곱이고 그럼 2는 앞으로 꺼내줄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로그 3의 3이고요. 로그 3의 4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니까 2 곱하기 1인 2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풀었던 문제들은 모두 다 밑이 같을 때 합을 곱으로 묶어주고 밑이 같을 때 차를 몫으로 묶어주는 문제였어요. 그럼 밑이 다른 로그인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로그의 밑변환 공식입니다. 밑변환 공식이란 로그 a의 b를 내가 원하는 밑, 예를 들어 c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요. 단 이때 밑이었던 값은 분모의 진수로 진수였던 값은 분자의 진수로 넣어서 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로그의 밑변환 공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밑을 바꿔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증명을 위해서 각각을 x, y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식을 우리 한번 거듭제곱을 활용해서 지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의 x제곱은 b가 되고 c의 y제곱은 a가 됩니다. 두 식에 모두 다 a가 들어있으니까 a 자리에 c의 y제곱을 집어넣어주면 b는 a의 x제곱이고요. a 자리에 집어넣으면 c의 y제곱의 x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c의 xy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로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로그 밑이 c이고 결과가 b, 진수가 b인 값은 지수인 xy가 됩니다. xy 자리에 각각의 로그를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양변을 로그 c의 a로 나눠 볼게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는 바로 로그 a의 b다 라고 씀으로써 바로 이 5번에 있는 밑변환 공식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진수 자리에 있는 값은 분자로 밑에 있는 값은 분모로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 내가 원하는 밑을 b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가 됩니다. 밑은 분모에 있는 진수로 그 다음 진수는 분자에 있는 진수로 그런데 이 경우 밑이랑 진수 같으니까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 바로 밑과 진수 자리를 바꿔주면 분모로 값이 내려가서 로그 b의 a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7번째 성질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는 지수 자리에 로그 값이 들어있는 경우인데요. a와 b를 바꿔서 b와 a로 쓸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값과 진수에 있는 자리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성질이에요. 증명을 위해 좌변에 있는 식을 x라고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x는 a의 로그 c의 b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로그를 사용해서 다시 표현해 볼게요. 밑이 a고 진수가 x가 되도록 하는 값이 바로 지수 자리에 있는 로그 c의 b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좌우변의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밑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로그 B로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밑은 분모에 있는 진수로 오고요. 로그 B에 그다음 진수에 있는 값은 분자에 있는 진수로 오니까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B에 밑에 있는 값 C는 여기로 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로그 B의 B지만 그 값은 1이 되겠죠. 됐습니다.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서 역수가 된 셈이죠. 우변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양변에 로그 B의 A를 곱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B의 X는요. 로그 B의 C 분의 로그 B의 A가 됩니다. 그럼 우변을 보니까 둘 다 밑이 로그 B로 똑같죠. 이런 경우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적용해서 한꺼번에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그 밑이 C고 진수가 A가 되도록요. 로그 C의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B의 로그 C의 A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 X에 대한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이 초록색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A와 B가 자리를 바꿔서 BA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 8번입니다. A의 로그 A의 B제곱인 경우 이 경우 7번에서 구했던 성질을 적용해주면 A와 B의 자리를 바꿔서 B의 로그 A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 되겠죠. B의 1제곱이니까 B, 주변은 B가 됩니다. 이 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밑과 밑이 같은 경우 없어져서 결국 진수 자리였던 B만 살아남는다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로써 로그의 성질이 모두 끝이 났어요. 이 전 페이지에 배웠던 4가지와 지금 배운 4가지를 합쳐서 총 8가지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적용해 봅시다. 밑이 3이고 그리고 밑이 6이네요. 다르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밑을 3으로 지금부터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6. 6은 2 곱하기 3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로그 3의 20. 20은 4 곱하기 5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으로 쪼개 쓰도록 할게요. 로그는 진수 자리에 있는 곱셈을 덧셈으로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분자도 로그 3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분모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은 1이죠.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지수가 앞으로 나와서 2 곱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로그 3의 2를 A라고 했으니까요. A 더하기 1분의 그 다음 분자도 2A 로그 3의 2가 A고요. 그 다음 로그 3의 5가 B니까 2A 더하기 B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5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 로그 2의 6은 2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는 2분의 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빼기 로그 4는 2의 제곱이고요. 75는 네 맞아요. 3 곱하기 25,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5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2분의 1을 맨 앞으로 지수에 있는 값을 맨 앞으로 꺼낼 수 있다는 로그의 성질이 있고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빼기 그 다음 해볼게요. 로그 2의 제곱이네요. 밑에 있는 지수도 나올 수 있죠. 대신 분모로 나오니까 2분의 1 로그 2의 그 다음 3 더하기 로그 2의 5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5는 그대로 두고요. 분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2는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더하기 두 번째 항은 2분의 1 로그 2의 3 빼기 이번에는 2분의 1 또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면 로그 2의 3 빼기 2분의 1에다가 자 로그 2의 5의 제곱인데 이 2가 앞으로 와서 2분의 2가 되니까 약분되면 1이 되겠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항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애줄 수 있고요. 결국 남는 것은 이 문제의 답 2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